그러니까 평면 좌표라는 거는 일단 뭐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직교 좌표라는 걸 사용할 거야. 직교 좌표.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을 잡는데 그 두 개의 축이 서로 수직인 상태에서 볼 거라고. 얘는 뭐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은 없지. 어쨌든 x하고 y하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는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 이쪽 방향을 x의 양의 방향, 이쪽을 y의 양의 방향으로 치기로 하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나중에 너희가 축 자체를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한 몇 년 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어. 좌표축 자체를 바꾸는 문제. 좌표축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나왔는데 좀 변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안 나와서 그거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중3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근데 좀 더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직교 좌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면 좌표라든가 아니면은 그 각을 이용한 좌표도 있어. 또 나선 좌표도 있어. 여러 가지 좌표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직교 좌표라는 녀석만 할 거야. 그렇지? 직교 좌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테고,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있다고 치면 뭐 A라는 점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X로는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갖고 Y로는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갖는지 그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론은 직교 좌표상에서 임의의 두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할 거야. 이걸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해주면 알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나타내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우리가 루트에 x1 다음에 x2 뭐 얘네 둘은 바뀌어도 상관없고 x1, x2 그 다음에 플러스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바뀌어도 돼. 앞뒤는 어차피 제곱할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된 다음에 너희가 풀게 되는 게 이런 거야. 그 삼각형에서 외심이 어디냐. 그렇지? 어떤 임의의 삼각형을 주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좌표들은 줄 거야 아마. x1, x2, y1 뭐 x2, y1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아마 나올 텐데 두 점 사이의 거리만 이용해서 그 외심을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거겠어? 외심이라는 게 어떤 거야? 외심. 그치? 외접원의 중심이지. 외접원이라는 거는 여기다. 여기.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얘기하는 걸 테고, 그치? 이 외접 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외심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부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어때? 전부 다 반지름은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풀게 돼. 그렇다면은 이 길이와 AQ, CQ, BQ가 전부 다 같다. 이걸 연립해서 풀게 되겠지? 그치? 이게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하나. 오케이?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응용한 문제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 직선의 방정식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떤 두 점을 줄 거라고. 뭐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어떤 한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라고 치자. 이 녀석이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고정된 두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쳤을 때 그 P의 좌표는 얼마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 그치? 그럴 때는 너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서 얘기한 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 이거 하나로는 좀 불가능하지, 그치? 하나 생각을 해보자. 그럼 너희가 저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걸 풀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여기는 그냥 마음대로 쓸게. 이런 식으로 좌표가 주어져 있는 점이야. 그리고 P는 우리가 몰라. 어떤 점인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임의로 너희가 X, Y라고 한다고 치면 요걸 풀면은 X하고 Y에 관한 몇 차식 튀어나와? 결국은 2차식? 2차식이요? 1차식이요? 1차식이 나오지. 그치? 이걸 풀면 1차식이 나오지 않겠어? 그 1차식,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결국은 그 도형으로 따지면은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럼 생각해봐. 그 직선의 방정식은 잡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겠어? 아는 사람. 이걸 풀어서 나타나는 잡취가 뭐야? 뭘 구할 때? 아는 사람 있어? 얘네 둘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기억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나중에 한번 해보면 돼. 지금은 이건 그냥 내가 한번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러면 여기 하나가 나왔어. 이게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좌표 P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얘랑 뭐랑 연립하면 되는 거야? 다른 의미로 따지면 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존재한다는 요식하고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원래는 그냥 이거하고 연립하면 그냥 나와. 나오긴 하지. 근데 의미를 조금 더 따져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고 걔하고의 교점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푸는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도형에 관한 연립 방정식들이 그 중간 단계에서 의미하는 게 어떤 도형인지도 아는 게 편해. 알겠어? 그럼 그 상황에서 자취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이해되지? 뭔 얘기인지? 뭐 몇 가지 더 보게 될 거야. 그 뭐 요 정도지.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문제들 생각해보면. 그치? 기왕 뭐 외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외심의 작도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외심의 작도? 너희 작도 배웠을까요? 중2 때 배웠냐? 안 배웠어? 외심의 작도 어떻게 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지, 그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가지고 얘네들의 교점을 만드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럼 의미 또 파악되지 않아?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선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뭐야? 이 두 점하고 거리가 같은 놈들이지.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두 점하고 같은 것들 아니야?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두 점하고 같은 것들이지. 걔네들이 만난다니까 결국 뭐야? 각 세 개의 점하고 거리가 같은 녀석들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지? 있어? 하다 보면 알겠어? 네. 오케이. 일단 내분 외분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고 확실히 하고 가지고 수직선 먼저 생각할게. 알겠지? 수직선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점 하나씩 잡자. 뭐 여기는 A, 이쪽을 B라고 잡아봅시다. 수직선 상이니까 표현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 뭐 여기를 X1, 여기를 X2, 위치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이제 A, B라는 성분 요 녀석을 N인데 N으로
내분한다는 의미 먼저 생각할게. 내분. 자, 내분이라는 녀석은 이 안쪽에서 분할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 안쪽에서. 그래서 내분점을 찾으면 항상 그 선분 안에 있어야 돼. 선분 안쪽에 내분점이 들어가. 그러면 선분의 약끝점 A하고 B는 내분점이 포함이 돼. 약끝점은 포함을 안 해. 알겠지? 보자. 그러면 뭐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우리 만약에 걔를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의 비율이라고 생각해. M 대 N인 녀석 X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야. 자, 저 수직선 상에서 이제 거리를 나타내 보면 일단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P에서 B까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 녀석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M 대 N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지? x1, x2. 그러니까 절대값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써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자, 얘네 절대값 풀면서 선생님 풀어볼게. 이게 x2-x가 n의 x-x1으로 표현될 테니까 mx2, mx 이게 nx-nx1이다. 한쪽으로 전부 다 넘겨서 우리가 x만 표현하기로 하면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x가 m 플러스 n에 nx2 플러스 nx1 이렇게 나와. 그치? 요거는 외워놓는 게 좋아. 이따가 적용하는 거는 보여줄 텐데 아예 이 자체도 좀 눈에 익숙하게 갖고 가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식을 툭 던져줬을 때 이게 내분인지 외분인지 너희가 분할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까지 익숙해질 때. 자, 그 다음에는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해보자. 자, 아까 내분은 선분 A, B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이 안쪽을 내분한 거야. 안쪽을 분할한 거고, 외분은 바깥쪽으로 분할한 거야.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자. 만약에 너희가 이제 외분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점이 이쪽으로 나온 거지. 오케이? 이쪽으로 나왔어. 그럼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A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M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거리는 아니야. 상대거리. 알겠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N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외부는 두 군데가 가능해.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도 A, B의 바깥쪽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Q가 저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 A에서부터의 길이가 상대적인 비율로 M인 거고 B에서부터의 길이가 상대적인 비율로 A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이 파란색의 경우에 즉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면 M하고 N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커? 얘가 더 큰 거지? 그치? 그리고 이 노란색의 경우에는 M하고 N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디? M이 더 큰 거겠지. 그치?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외분했는지 그 비율을 보면 그 선분의 어느 쪽에 존재하는지도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지? 그 위치까지도 너희는 생각해야 돼. 근데 뭐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두 가지 다 공식은 동일하게 나타나. 그래서 자, 일단 뭐 노란색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노란색의 경우. 자, A, B를 M 대 N으로 나눴어. 그럼 마찬가지. 길이의 비율로 나타내자고.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면 X라고 하자. 그러면 A에서 Q까지 역시 마찬가지. 우리 X 마이너스 X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 X 마이너스 X2. 이 녀석이 M 대 N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 파란색의 경우엔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지. 둘 다 동일하게 마이너스가 붙인 비례식이니까 어차피 값은 똑같지? 결론이 똑같이 나타나. 알겠어? 상관없어. 그래서 자 역시 이것도 뭐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풀어보자. 뭐 mx 마이너스 mx2가 nx 마이너스 nx1이다. 그럼 n 마이너스 nx가 mx2 마이너스 mx1. 그래서 이런 x가 n 마이너스 n mx2 마이너스 nx1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알겠지? 이건 외분 공식, 외분 공식.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이걸 근데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하나를 본 거잖아, 그치? 네, 좌표상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지. 좌표상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A라는 녀석, 즉 x1, y1 이라는 녀석. 그다음에 여기를 B, x2, y2라고 해보면 외분이 있다고 하고 내분에 관해서만 잠깐 생각해볼게. 평면 좌표에서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임의의 점을 잡았어. 그런데 걔네들 사이에 P라는 점을 잡는데 얘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녀석이라고 하자.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저 X하고 Y 좌표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 상에서 표현한 것밖에 없어. 그럼 너희는 이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첫 번째, 어차피 거리의 비율로 표현하는 거니까 거리의 비율로 표현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x-x1의 제곱대 그치? x 플러스 이거까지 해야 되네. y-y1의 제곱한 녀석의 루트하고 x2-x의 제곱에 y2-y의 제곱한 게 m 대 m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치? 이렇게 했다고 치면 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이거 비례식을 풀었다고 치면 풀었어. 여기서 m하고 n은 임의의 실수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줄게. 첫 번째는 m하고 n하고 같을 때, 즉 1대1일 때, 두 번째는 1대1이 아니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봐. m하고 n하고 같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 이 식 풀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몇 차식으로 튀어나와? x제곱하고 y제곱하고 전부 다 날아가지 않아? 그치? 전부 다 없어지지? 어떤 직선이 튀어나오네? 그치? 1대1이었을 때 그럼 의미하는 게 뭐야? 아까 우리 자취도 조금씩 생각해보기로 했지? 여기 m하고 n하고 1대1이었을 때 나타나는 직선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아까 했잖아 우리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각 점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 집합이지. 평면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m하고 n이 1대1이 아니었을 때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식이 2차식들이 튀어나오지? 그치? 2차식이 튀어나오고 그 2차식의 형태가 나중에 변해 원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A에서부터 거리의 비율이 똑같은 점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려보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 얘기겠지? 그거 원의 방정식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할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랬어? 아폴로니우스 원? 그치?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근데 이걸로 좌표를 구하기는 좀 짜증나.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쉽진 않아.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녀석을 좀 응용을 하자.
저 형태로 갖고 오는 거야. 저 형태를 그대로 써오는 거야. 어차피 이제 수직선상에서 x는 x끼리 그리고 y는 y끼리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편하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주는 거지. 먼저 x쪽은 이렇게 x축 y축이라고 치자. 알겠지? 그래서 여기 x로만 표현을 해보면 이쪽 좌표는 결국 x1이지? 얘는 x일 테고 얘는 x2 아니야? 그치? x만 나타내면 결국 저거랑 똑같지? 보이냐? 그 다음에 y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y쪽도 나타내면 여기는 y좌표만 쓰면 여기는 y2겠고 여기는 y고 여기는 y1이겠지. 그치? 그럼 어때? 앞에서 썼던 공식 그대로 x는 x 따로 y는 y 따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 되니? 왜? 어차피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들은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비율도 동일하다고. 그치? 비율도. 즉 이쪽에 나타나는 비율도 m 대 n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는 비율도 m 대 n인 거 아니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서 썼던 공식 그대로 써주면 돼. x좌표는 x좌표끼리 즉 m 플러스 n에 mx2 nx1으로 나타날 테고 y좌표는 y좌표끼리 m 플러스 n에 ny2 플러스 ny1으로 나타나. 알겠지? 그래서 좌표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고 하면 여기는 x축 따로 y축 따로 계산만 해주면 돼. 공식은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서 이제 몇 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걸 볼 거야. 도형에 관해서 첫 번째 평행사변형에 관한 거 보고 두 번째 마름모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오케이? 뭐 직접 문제 푸는 거는 너희가 해보고 자 이미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칠게. 평행사변형이 있었을 때 뭐 점의 좌표들을 나타내는데 A, B, C까지 나왔는데 D의 좌표는 모르겠어. 알겠지? 자 이미 평행사변형이 있어. 다시 고정된 세 점 A하고 B하고 C는 있는데 D는 미지수야. 그랬을 때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마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줄래? 요거 풀어줄 때 첫 번째는 A하고 B하고 그치? C하고 D하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서로 평행이고 그 다음에 길이까지 똑같아. 그치? 그렇다면은 좌표를 그냥 여기가 X좌표, Y좌표라고 치자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는 이 도형과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C에서부터 D까지 움직이는 이 도형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잖아. 그치? 그럼 X를 얼만큼 가고 Y를 얼만큼 가는지 알 수 있지? 그걸로 풀어주는 수도 있겠고. 그치? 그 다음에는 바로 배운 녀석을 좀 써먹으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하나가 대각선이 어때? 서로를 이등분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그치? 그러면 어떤 임의 사각형이 있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 무조건 뭐야? 그건 평행사변형이지. 그치? 그래서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1대 1로 나눈다는 거지. 그치? 얘네들도 이쪽으로 1대 1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C하고 B하고 1대 1로 나눈 지점과 A하고 D를 1대 1로 나눈 지점이 똑같다. 즉 1대 1로 내분한 점이 똑같다라고 풀어주면 되지?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저게 이제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고 마름모는
기본 성질은 평행사변형하고 똑같지? 그치?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놈이지. 어떤 게 추가가 돼? 말은 뭐냐?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다는 게 추가되지. 그치?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마르모 문제에서는 저희가 일단 평행사변형과 똑같이 각각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사실 하나랑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써주면 돼. 또는 대각선끼리 서로 어때? 직교하지? 그치? 직선의 방정식까지 생각하면 여기까지 해줘도 상관없겠지? 아무거나 두 개만 해주면 너희가 풀 수 있어? 이해되지? 요 이론만 알려줄 테니까 요 문제들은 직접 한번 해봐. 오케이. 하나만 더 보고 좀 쉬자 우리. 무게중심 좀 볼까? 무게중심. 그래도 9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좀 올만하지? 전혀 아니야? 눈빛들이 왜 그래? 참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집에 강아지 기르는 사람 있어? 키우는 사람? 걔들은 언제쯤 일어나? 그게 일정한 거야? 아니면은 또 달라? 그러니까 아직 선생님이 그 옛날에 개를 키워본 때는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앞마당에서 기르는 거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 내가 일어나면 일어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 어때? 너도 그래? 너보다는 일찍 일어나 무조건? 응. 같이 일어나? 진짜? 어차피 너희가 일어나는 거는 불규칙할 거 아니야. 아, 규칙적이야? 얼마 없네? 너희만 키워? 다른 사람은 안 키워? 고양이야 그럼? 약간 두려운 건 그거야. 내가 관리가 될까? 뭐 씻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씻겨주고 먹이 주는 건 자신 있어. 먹이 주는 건 자신 있는데 뭐 씻기거나 산책까지는 아닌데 배설물을 치우거나 하는 그런 거는 좀 자신이 없거든. 그렇다고 내가 먼저 제안을 해서 산 다음에 내가 내팽개치면 난 죽겠지? 그치? 자, 보자. 15-4번. 무게중심 좌표 한번 구해볼게. 무게중심. 예를 들면 이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보자. 이 좌표를 x2, y2, x3, y3라고 해봅시다.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작도는 중선이라는 녀석이 있지? 중선. 중선은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야. 이런 녀석.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중선이 그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 똑같고 이쪽도 같아. 그랬을 때 그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지. 그치? 무게중심은 각각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그치? 여기가 2, 여기가 1 이런 비율이 될 거야. 오케이? 그거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걸 x, y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나긴 하는데 그럼 무게중심도 너희들 원을 배우면 원의 교점으로 좀 찾을 수 있겠지. 하기 싫지. 나도 하기 싫어. 계산해보면 참 짜증나.
근데 이 생각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나중에 노출하겠죠. 되게 편하다. 그러면 뭔가를 더 나타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나 진짜로 생겨. 하다 보면.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고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또 많은 걸 더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변태가 되기 시작해. 이걸 나타내고 싶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우리가 배운 걸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 지금은 못 나타내. 얘네들은. 지금은 못 나타내는데 삼각함수까지 배우고 나면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미반까지 배우고 시간까지 너희가 그 변수로 넣을 수 있게 되면 나타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랄까 갇힌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수학하고 그 물리학 그쪽만 해도 너무 넓어서 바깥 세상하고 담을 쌓아도 전혀 뭐랄까 심심하지가 않아서. 하긴 연구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중에 한번 여쭤봐. 심심할 때 대답은 아마 미쳤냐 이런 거겠지. 어쨌든 자 무게중심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요 2대1로 내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만 제대로 구해줄 수 있으면 내분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걸 쓸게. 자 그러면 이 점은 결국은 B하고 C라는 점은 몇 대면? 1대1로 내분한 거지. 그치? 1대1로 내분한 거라서 다시 말하면 중점이고 1대1로 내분한 공식은 무조건 뭐겠어? 2분의 x1 플러스 x2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쓰자고. 자 그러면 여기를 중점 M이라고 쓰기로 하고 뭐 2분의 x2에 x3 그럼 2분의 y2에 y3 이렇게 쓰면 되겠지.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따로따로. 그 다음에 쓰자. 자 이제 내분 외분 공식 적용하는 거를 그냥 여기서 하나를 먼저 보여줄 테니까 헷갈린 사람들은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웬만하면 안 될 거야. 자, 2대 1로 내분합시다. 뭐를 내분한지를 봐야 돼. 뭐를? AM을이야. AM을. A, x1, y1 다음에 M 2분의 x2 플러스 x3와 2분의 y2 플러스 y3 얘네들을 내분하자. 알겠지? 그러면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자 2대 1로 내분합시다. 2대 1 어떻게 계산하면 얘네들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1 곱하기 x1 자 그러면 분모의 3 요거 계산해주면 x1 x2 x3만 남겠지? 그치? y도 마찬가지야. y도 자 2대 1로 내분 그래서 2 곱하기 6부터 2 곱하기 2분의 y2 플러스 y3 다음 1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돼. y1 그래서 3분의 y1 y2 y3 이렇게 됐지? 어떤 임의 삼각형이 튀어나오더라도 항상 무게중심은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어? 그러면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이런 것들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물어봐. 그 노블 클래스 때도 있을 거야. 넣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 모의고사에서 그 구하는 방식을 주고 너희들한테 직접 그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한번 해봐. 그게 이제 삼각형으로 쪼개서 무게중심 구한 다음에 각 삼각형의 넓이나 밀도에 따라서 그 안에서 또 한 번 내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또 평균을 내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물체라도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면은 적분을 외워야 돼.
적합한 걸 할 수 있어. 나중에 배우면. 오케이, 일단 우리 평면좌표에서 무게 중심까지 얘기를 했어.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자취. 자, 계속합시다. 이제 평면좌표에서 자취 문제 좀 볼게. 일단 자취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리 하나 보자. 필수예제 15-5. 너가 좀 이제 유용하게 쓸 정리야. 자,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삼각형이든 상관없어. 그랬을 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 증명을 하는 게 뭐냐면 요거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2배 AM의 제곱에 BM의 제곱이다. 이게 성립함을 증명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냥 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 봤을 때, 그치? 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저걸 증명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좌표 없이 많이 힘들지. 그치? 생각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자, 임의의 삼각형이라고 했어. 임의의 삼각형. 삼각형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 해. 어떤 삼각형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좌표를 잡아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한 변을 이렇게 x좌표, x축 위에 놓을 수 있겠지. 뭐 삼각형이 어떻게 있든 그걸 갖다 끌어다 놓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디를 이제 원점으로 잡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해. 계산이. 우리는 요 놈을 원점으로 잡아보자. 그래서 좌표가 이런 식으로 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근데 지금 선생님 좌표를 잡는 형태 말고 너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잡아도 동일한 공식이 나와. 알겠지? 근데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야. 자, 임의의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좌표 역시 임의로 나타내 봅시다. 자, 우리 A라는 녀석을 A, B라는 좌표로 나타내면 C라는 녀석을 뭐 C, 0 이렇게 나타내자. 그럼 B는 여기를 우리가 원점으로 봤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나타나겠지. 그치? 이렇게 써놓고 요 식을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을 계산을 해보자. AB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에 B의 제곱 나오겠다. AC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거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가운데 있는 AC는 날아가지. 그치? 그러면 A제곱하고 C제곱만 남고 여기 B제곱 있으니까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나타나.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써볼까? 2배의 AM제곱 플러스 BM제곱 한번 써보면 자, AM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테고 그치? BM제곱은 C제곱이네. 어때? 얘네 둘 당연히 같지? 그치?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든 지금 쓴 식이 성립할 테고 이걸 우리는 앞으로 중선 정리라고 부를 거야. 이게 무슨 선? 중선선. 그치? 중선에 관한 정리로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 해. 파푸스 정리. 이건 원의 방정식 넘어가서 너희가 조금 유용하게 써볼 거야. 알겠어? 원의 방정식 넘어가서.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자취 문제 하나 더.
15-6번인데 요거는 잘 들어. 15-6번 같은 케이스는 너희가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가 없는 좌표를 실제로 또 좌표축도 잡기도 하고 좌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잡아서 그 녀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봐야 돼. 내가 풀어주기보다 일단 너희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클린 시간에 질문하도록. 알겠어? 대신에 우리 요 성질을 하나를 보고 넘어가자. 이거 확인 좀 해보자. 자, 역시 어떤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x1, y1, x2, y2, x3, y3라고 하고 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 각 변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자, A, B 요 변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있고, 오케이. 이걸 뭐 P라고 해볼까? P. 그 다음에 B하고 C라는 녀석, 요 변도 우리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하고, 마찬가지 이번엔 CA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이거를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들 A, B, C의 무게중심하고 PQR의 무게중심이 같음을 확인을 하자. 알겠지? 돌아가면서 동일한 내분을 해서 나타나는 삼각형이 밖에 있는 삼각형하고 무게중심이 똑같다는 걸 생각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면서 지금 동일하게 내분했어. 그러면 x에 관한 식으로 저 내분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면 y좌표도 계산 방식은 동일하겠지. 그렇지? 그럼 x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y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 오케이? 그래서 x에 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P라는 녀석에 대해서 x좌표를 나타내보면 x좌표가 m 플러스 n에다가 nx2, nx1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에 관해서 X좌표만 쓰면 Q야. 그럼 MX3, NX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R에 관해서 보면 M 플러스 N에 MX1 플러스 NY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먼저 1번 G에 관한 X좌표는 G에 관한 거야. G 왜 Y야? NX3지? 오케이. 자, G에서의 X좌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비교를 해보자고. G 프라임에 관해서 X좌표는 3분의 얘네들 합한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 합한 거고.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1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치? 자, 보자. m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에서 x1, x2, x3가 있다, 그치? 그러면 n에 x1, x2, x3가 있어, 그치? n도 마찬가지로 있겠지. x1, x2, x3가 들어간다. 그러면 3의 m 플러스 n에다가 역시 x1, x2, x3 공통인수이고 거기에 m 플러스 n에서 집어지지. 그치? 그치? 그럼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내분하는 녀석만 썼는데 외분하는 녀석이면 어때? 외분. m 대 n으로 외분한 녀석도 공식은 똑같지 않겠어? 식은?
대신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만 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동일한 비율로 내분해서 나타난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도 어떻게 써? 똑같아. 그럼 너희가 눈으로 봐봐. 15-6번. 15-6번에서는 지금 변 자체를 내분한 건 아니라 그 안쪽에 자 15-6번에서는 생각만 해봐. 그리고 직접 계산을 해볼까. A, B, C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에 어떤 점들을 잡고, 오케이? 중점을 잡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얘가 중점이 되도록 만들고, 중점이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얘네가 중점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내부에 나타난 삼각형하고 외부에 드러나 있는 삼각형하고 무게중심이 일치한지 보이라는 거지. 그치? 어떨까? 지금 우리가 썼던 거랑 좀 비슷하잖아. 지금 내분으로 썼지만은 외분도 된댔지. 외분도 된댔어. 바깥쪽으로. 사실 이쪽으로 좀 연결해서 이 바깥쪽으로 해서 계산한 것도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녀석들 가지고 여기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은 사실 뭐 외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임의의 점들이긴 해도 임의의 점이 아니지. 각각 중점이 되는 녀석들을 잡아서 간 거라고. 그러면 계산 방식이 이거랑 거의 유사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 여기를 뭐 x1, x2, x2, 3 마음대로 써놓고 각각 중점이라는 것까지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치? 그 관계식 플러스 그 다음에 무게중심 계산을 해도 좋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무거나 하나 좌표를 잡아. 아무거나 하나 좌표를 잡으면 너희가 얘네들 전부 다 그 좌표를 잡은 미지수로 다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 결론은 동일할 거야. 알겠지? 생각은 비슷하지 않아? 그리고 계산도 비슷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직접 해보라고. 알겠어? 직접 해보면은 똑같다는 거를 그냥 금세 눈치채. 식 쓰는 순간 그냥 눈치챌 거야. 알겠어? 이해됐지? 요 성질도 기억을 해놓자. 내분을 하든 외분을 하든 상관없어. 무게중심은 똑같아. 오케이?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당연할 것 같아. 무게중심이 뭐야? 말 그대로 물론 질점하고 좀 다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있어. 그치? 뭐 밀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고른 밀도였다고 가정을 해주면 동일하게 내분을 하거나 동일하게 외분을 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의 무게들이 더해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무게중심의 변화는 없지 않아. 뭔 얘기 이해돼? 여기도 좀.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점과좌표에서 또 하나 물론 직선하고도 연관이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너희가 이제 이런 녀석도 기억을 하면 좋아. 어떤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그 녀석이 다른 한 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AB 대 AC가 BD 대 DC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이걸 우리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해. 알겠지?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동일하다는 거야. 이제 저걸 알게 되면 너희가 D라는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지. 그치? D라는 좌표는 결국 뭐야?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한 거 아니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